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북한 정권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 6명에 대한 조속한 석방과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기독교인들이 온라인 청원 등을 통해 석방 촉구 활동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터넷 청원 전문 사이트 change.org에는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 6명에 대한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한국계 청년들이라고 밝힌 청원자들은 6명의 한국인을 구하라라는 뜻의 Save Six Koreans라는 이름으로 2013년 북한에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이름과 억류 상황을 4개국어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침묵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존엄이 남북관계 유지를 위한 대가로 억제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송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청원은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지난 한 달 동안 8만 8천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억류 중인 6명은 북한 주민쉼터와 대북 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일해온 사람들로 억울하게 북한에 강제 억류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7, 8년째 복역 중이라는 설명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지고 있다며 그들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는 정부의 강력한 국민 송환 의지를 한국민과 전 세계, 나아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공식 문서로 표현해 주기를 청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북중 접경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하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와 한국에 정착한 뒤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을 펼치던 김원호 씨 등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3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억류 한국인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도운 것뿐이라며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북한 정권의 행태는 반인도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났지만 자국민 석방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보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송환 운동에 먼저 나선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산하 강제 실종 그룹은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목사에 대한 행방 관련 정보를 지난 2018년 북한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통일부 등 한국 정부 당국은 이들 한국인 억류 사안에 대해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한반도 평화 논의에 북한의 일반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엔 모든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8일 평화를 위한 인권의 근간을 다진다는 제목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63차례에 걸친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 북한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가 더 포괄적인 평화 과정에 기여하며 이 과정의 적법성을 강화시키고 주인의식을 확대할 것이란 겁니다. 특히 북한의 여성들과 지방 출신, 장애인, 그리고 낮은 성분 계층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시 포카렐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 부소장은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hile effort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conflict continues, human rights issues has so far not been a prominent part of this process, and voices of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women, has been absent.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시장 활동에 대해 범죄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경제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또 북한이 사법적인 개혁을 통해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춘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주민들에게 인권과 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도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이어 한국과 미국 정부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지난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피랍 사건으로 납북된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 등과 관련한 북한 정권의 입장을 적극 반박해달라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 가족회 대표는 9일 미첼 바샬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 앞으로 발송한 서한에서 민간 항공기 불법 납치는 세계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해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사실 부인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하지 말고 인도적 절차에 따라 납북자를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북한 당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내놓은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와 송환 자유 의지 등에 대한 답변은 모두 거짓이라며 국제사회와 한국 외교당국이 이 문제를 바로잡아 50년간 짓밟힌 인권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지난 5월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피해자 황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건 북한 정권의 강제 구금 때문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병력의 상호 운용성과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커티스 스케파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동맹과 양국군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타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스팀슨 센터와 샬럿 국제문제협의회가 8일 공동 주최한 화상토론회에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복무했던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이 참석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이 정례적으로 실시했던 대규모 연합훈련은 동맹 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며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exercises that we have are essential with the ROK US, and we need to get back to training, is what I would tell you as a military commander.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연합훈련을 일정 기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이 미군의 절차와 문화, 군사 계획 실행을 이해하는 역량뿐 아니라 양국군 간의 이해력 등 상호 운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대북 억지력 유지 측면에서도 미한 연합훈련 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일관되고 끊임없이 훈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 양국도 연합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Second point is just deterrence. You know, I would highlight that North Korea does a very large series of training events, and they have not stopped doing theirs either. Very little coverage of that in the news. But they're consistent, they're constant, and for the very same reasons they do, we need to train as well.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어 최대 압박 캠페인 유지와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다자주의적 접근법 적용 등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언급하면서 굳건한 미한 동맹과 대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 과제로 연합훈련 재개를 제시했습니다. 장기 교착 상태인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한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각국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이 양국의 군사동맹과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조속한 협상 타결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9일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진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통화에서 앞으로 수개월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추진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한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0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출국 전 기자들에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지난 3년간의 양국 현안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점검할 것이라며 이는 동맹의 안정적 관리 등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과 공조는 영내 평화와 번영 달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9일 한국조선일보가 다음 달에 주최하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앞선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미한일 3국이 함께 모여 북한 등 공동의 과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연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영내 위협 발생 시 GSOMIA를 통한 신속한 정보 교환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어 현재 북한에 대한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압박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한일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GSOMIA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 수뇌부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대선 전 핵실험 같은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